공부하러 가기까지의 괴로운 마음. 한 번 만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휴대폰.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 없이 끝나버린 하루. 밀려버린 계획. 더 괴로워진 마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갑자기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생각나고 머릿속에는 과거의 일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생각 속에 허우적대다가 해야 할 공부에는 집중을 못하기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진 않았나요? 매일매일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으신가요? 내가 오늘 해야 할 계획을 해내는 것, 그 속에서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합격으로 빠르게 가는 길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버려지는 시간들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공부하기 직전에 민기적거리는 시간, 쉰다는 이유로 합리화를 하며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 SNS를 하며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 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세운 계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공부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계획이 미뤄져서 해야 할 양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날 공부해야 할 양을 정해놓고 정해진 양을 완벽하게 끝내면 스스로 세운 계획을 지켰기 때문에 내면에서부터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나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계획을 지키는 날들이 쌓여가면 나에게 주어진 퀘스트를 깨나가는 기분이 들어 어느 순간 공부가 재밌어지고 매일매일 정해진 공부량을 반드시 지켜나가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공부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하루에 내가 공부해야 하는 과목과 영역을 정합니다. 그리고 각 과목과 영역별 필요한 시간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출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시간, 개념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 암기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직접 공부를 해보며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목과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계획표를 만드는 거예요. 과목별로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적절히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이면 오전에 기출 분석 2시간, 오후에 개념 정리 2시간, 인강 1시간, 암기 2시간 이런 식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표대로 하루를 보냅니다. 계획표에 적어놓은 나에게 내가 준 과제를 끝낼 때마다 하나씩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나갑니다.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우고 지켜나가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하루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전보다 계획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다 지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잘 보냈다는 마음이 들어 뿌듯해지고 왠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꼭 해야 할 공부를 나눠주고 그 나눠진 공부를 정해진 시간에 끝을 냈기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 양이 밀릴 걱정이나 쌓이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계획표를 조금씩 수정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의 하루에 딱 맞는 계획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둘째, 공부만 하는 장소를 마음속으로 정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하느라 휴대폰을 보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 책상에 앉으면 바로 책을 편다. 여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 휴대폰을 만지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저만의 공부만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을 정해놓았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기로 정한 공간에서는 진짜 공부와 관련된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나 장소에 들어서면 신기하게도 다른 걸 하겠다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나중에는 이미 그 루틴이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아서라도 더더욱 필요 없는 행동은 하지 않게 돼요. 공부만 하기로 마음먹은 장소에서 너무 집중이 안 될 때는 공부 계획을 세우거나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뒤적거리거나 그 정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너무 집중이 안 되면 차라리 그 공간을 벗어나서 쉬었어요. 그 공간을 벗어나면 휴대폰을 하든 잠시 쉬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하다 보면 몸이 자동으로 반사하여 책상에 앉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책을 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앉아서 공부에 몰입하기까지 불필요한 생각이나 행동으로 에너지를 전혀 낭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이 장소에 들어가면 또는 이 자리에 앉으면 공부만 하겠다라는 영역을 정하고 습관적으로 공부에 바로 몰입할 수 있는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책상에 앉자마자 백지노트 쓰기, 하루 계획표 작성하기 등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공부에 몰입하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몰입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나의 공부에도 엄청난 속도가 붙게 될 거예요. 셋째,
휴대폰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느라, 쇼츠를 보느라, 인스타를 하느라, 릴스를 보느라 멍하게 시간을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휴대폰의 SNS는 궁금하지도 않은데 계속 새로운 정보를 주면서 보게 만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SNS에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과 나의 현재를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 괜히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이나 생각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 생활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나의 신경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의 변화도 크지 않는 것이 좋아요. 휴대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휴대폰 자체를 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멀리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쉴 때에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SNS는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 SNS를 사용하더라도 공부와 관련된 내용, 나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수험생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하는 용도로 이용해보세요. 저는 SNS는 공부에 관한 내용들만 팔로우하고 정보를 얻는 용도로 활용했어요. 수험생 카페에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기보다는 스터디 모집글에 들어가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파악해보고 질문글에 들어가서 같이 질문 내용을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내용을 직접 검색해보고 찾아보는 용도로만 활용했어요.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모두 나의 수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해보세요. SNS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루 계획을 지키는 공부가 반복되면 나는 하기로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정해진 루틴은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없애주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만의 공부 계획을 지키고 정해진 장소에서는 공부만 하고 휴대폰조차도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해보세요. 정해진 계획을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생긴 자신감은 시험장에서도 발휘될 겁니다. 하나의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모두 보냈을 때 성취를 이뤄내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합격 후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뤄냈다는 성공 경험과 함께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짧기도 또는 길기도 한 시험까지의 이 남은 기간 동안 나의 온 에너지를 내가 준비하는 시험이라는 목표에 쏟아부어 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세운 계획과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며 달성한 작은 목표가 합격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게 해줄 거예요. 더 많은 정보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